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영상이었던 네이버 블로그 수익편에 이어서 현태님이 요청하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 즉, 체험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6화 원칙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누가? 체험단은 어떤 블로거가 할 수 있을까요? 상위 노출을 하는 건바이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행, 최불, 준불 순으로 힘이 셌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겪어본 걸 말씀드리자면 체험단의 경우 지수보다는 방문자 수, 즉 투데이로 뽑히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불인데 방문자가 100명, 그리고 준불인데 방문자가 1000명이면 준불이 뽑히는 시기였어요. 실제 지인 중에서도 작업용 채불이라서 투데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로 체험단을 응모해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블로그 투데이가 150이었을 때, 350이었을 때, 500이었을 때, 1000을 넘었을 때, 그리고 2, 3000이었을 때 선정률이 계속 올라갔고 선정되는 체험단의 금액대도 더 높아졌어요. 제 불은 아직 채불이 아니고 투데이만 올랐을 뿐 여전히 준불인데 말이죠. 그럼 체험단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체험단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바이를 할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쪽지함 확인이 우선이에요. 이게 제가 받은 체험단 의뢰 쪽지들인데요. 상호명은 혹시나 해서 가렸고요. 일반 쪽지함 외에 스팸 쪽지함도 봐주셔야 합니다. 쪽지함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직접 방문하는 방문 체험단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유아 화장품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제품을 배송해주는 체험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부산에 살지 않는데 부산 체험단 의뢰가 오기도 해요. 또 이런 종류 외에도 피부과 다이어트 시술 한의원 협찬 같은 종류도 있어요. 블로거님 예쁜 포스팅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글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읽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런 쪽지도 자주 보다 보면 형식적인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보면 블로그 보고 실례지만 초면에 쪽지로 인사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어떤 업체의 홍보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면 마음이 끌려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고 막상 연락해보면 주인이 아니라 광고 업체인 경우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스팸 쪽지함을 한번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체험단 쪽지 같은 경우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작위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팸 쪽지함에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을 보시면 같은 쪽지가 두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밑에 초록색으로 색칠한 것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중복적인 내용을 많이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스팸 쪽지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빨간 줄로 무료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블로거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식사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와서 공짜로 먹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팅을 대가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무료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질과 서비스의 물물 교환인 거거든요. 무료는 우리가 먹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은 웬만하면 좀 거르는 편이에요. 뭐 기회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는 업체들은 연락을 직접 해보면 마인드가 별로인 곳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0팀을 모집한다 라고 선정 인원수를 밝혀주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선정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쪽지 외에 안부글, 댓글로도 연락이 오지요. 안부글에 보면 고깃집 주인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해 보니까 실제로 주인분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다 보니까 다녀오기도 했어요. 댓글에는 풀빌라 평일 체험단에 관한 내용이 달려있네요. 이런 곳은 진짜 가고 싶은데 숙박시설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안 받아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답글을 달아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쪽지, 안부글, 댓글, 메일 이런 걸로 오는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오거나 아니면 체험단 전용 계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많아서 답장을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신청 폼이라던가 담당자 카톡 또는 연락처가 있어서 거기로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단톡방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블로그 일감을 따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단톡방에도 체험단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이트로 들어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체험단이라고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레뷰, 예전 이름은 위블이고요. 이곳을 가장 자주 가는 편이에요. 화살표를 따라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체험단의 종류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방문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숙박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이런 방문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에서 제품을 배송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플이라던가 동영상 강의 같은 방문하지도 않지만 배송받는 것도 아닌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있어요. 이 레뷰 사이트에도 지역, 제품, 서비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숙박 체험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풀빌라, 키즈 펜션, 글램핑, 호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대신에 숙박 체험단 같은 경우는 투데이가 좀 높아야 선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500? 좀 좋은 곳은 최소 1000 이상이라고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지금 선정돼서 진행 중인 것은 2개가 있는데요. 단톡방도 물론 좋지만 체험단 사이트의 장점은 제가 신청한 내용과 선정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에서 대신 기록을 해주니까 편해요. 그리고 체험단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단을 하고 원고료도 받는 건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하자면 지금 여기 청담에 1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건이 원래는 7만 원의 원고료도 함께 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신청했는데 막상 선정이 된 걸 보니까 원고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문의를 남겼더니 캠페인이 2종류가 있어서 원고료가 있는 건이 있고 원고료가 없는 건이 있었는데 제가 원고료가 없는 건에 신청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은 비슷한 게 많으니까 잘 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숙박 체험단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캠페인은 유명 브랜드인 5성급 호텔에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던 것이었어요. 5명을 뽑는데 403명이나 지원을 했네요. 혹시 어떻게 뽑혔을까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장점을 열심히 어필해서 선정 메일을 받았는데요.
신청 사연을 뭐라고 썼나 읽어볼게요. 국내 여행 카테고리에 광주 홀리데이인, 동대문 노보텔, 노보텔 독산, 드래곤시티, 비스타 워커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등 특급 호텔 후기가 다수이고 캐논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원고도 3,000자 이상 작성하겠다고 적어놨어요. 내가 이 캠페인의 적임자이고 고퀄리티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지를 뿜뿜 했는데 통한 것 같나요? 물론 신청 사연을 읽지 않고 신청이라고 한 단어만 써도 방문자가 높으면 뽑아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저게 뽑혔을 때 방문자는 한 2,000에서 3,000 수준이었어요. 저 정도 급의 캠페인인 경우에는 만불들도 많이 도전을 하는데 왜 저를 뽑아줬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체험단 사이트 담당자님이 뽑은 게 아니고 호텔 담당자가 직접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호텔 담당자님께서 사연을 모두 직접 읽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연을 열심히 쓰는 편이에요. 선정되면 선정되었다고 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메일로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메일을 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메일을 보다 보면 메일로 체험단 의뢰하는 연락도 많이 와요. 여기 빨간색 밑줄을 보면 선정 가능성 높음의 문구를 가지고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문구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는 메일은 거의 선정 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뷰의 경우 선정이 되면 메일과 문자가 동시에 오는데요. 문자에 있는 캠페인 체험권 링크를 눌러보면 선정 업체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로 문자를 보내서 예약을 잡아요.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약을 하고 막상 현장에 갔는데 주인은 없고 종업원이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문자로 내용을 남겨놓는 편이에요. 어떤 체험단에서 어떤 업체에 선정된 블로거이고 언제 방문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요. 선정된 블로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당첨된 블로거입니다 라고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무료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랑 좀 비슷한 측면에서 싫어하는데요. 당첨은 로또처럼 운으로 복권이 당첨됐을 때 쓰는 문구이고 지원한 응모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뽑혔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예약을 해서 미리 날짜를 잡고 당일에 시어머님과 남편을 데리고 방문해서 이 제공 내역인 10만 원 내에서 소고기를 냠냠 잘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기를 써야겠죠? 다시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페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검색 키워드는 필수 키워드로 인천 소고기 맛집을 써달라고 하고요. 이 말은 제목에 인천 소고기 맛집을 쓰고 본문 내용에도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캠페인 미션이라고 해서 후기 내용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실제 경험한 것에 잘 녹여내서 후기로 쓰면 되는데요. 업체 홈페이지 링크를 맨 마지막에 넣어달라거나 음식의 원산지를 표기해달라고 하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추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핸드폰 카메라 촬영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체험단은 대부분 핸드폰 카메라 촬영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정 사연 쓰는 거에 팁으로 체험단 신청할 때 DSLR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쓰면 좀 더 선정률이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로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투데이 한 150일 때부터 체험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DSLR 카메라를 쓰겠다고 한 뒤로 선정이 조금 더 잘 됐었거든요. 솔직히 요즘 최신형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급기 DSLR이나 구형 카메라보다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고집하는 이유는 매장에 방문했을 때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들이 핸드폰으로 찍는 거는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하시는 대로 내용을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리뷰를 썼어요. 제가 블로그가 약한데 스피드로 좀 어필을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신청을 하면 담당자분께서 성실성이라던가 기존 리뷰를 보고 더 뽑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담당자님 눈에 들면 그 후 그 담당자님이 관리하는 캠페인에 관련해서는 혹시나 프리패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되었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믿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체험단을 다녀온 내용을 엑셀에 정리해 놓는데요. 날짜와 종류, 어느 체험단에서 했는지,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담당자 연락처와 제공받은 내역의 금액, 매장의 위치, 그리고 매장명과 상세한 제공 내역까지 모두 기록을 해놓는 편이랍니다. 체험단은 실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제공받은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제가 이득을 본 금액이 총 얼마일까요? 대략 한 2년 정도 블로그 체험단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제가 투데이가 낮을 당시에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5만 원 이하는 잘 안 하고요. 10만 원 이상짜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직접 연락이 와서 간 것 중에 30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여기 상세 내역 2 제일 오른쪽에서 밑에 좀 보시면 체험단을 하는데 원고료를 15만 원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제공 내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정 금액의 한도를 주고 금액 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블로그가 한 개가 아니라 세컨 블로그도 있는데요. 후기를 2개 쓰는 조건으로 제공 내역을 추가하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엑셀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차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를 가장 많이 했나 보면 맛집이네요. 맛집이 1,000만 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했는지 보면 역시 거주지인 서울이네요. 서울에서 2천만 원어치를 했고요. 또 어떤 체험단에서 가장 많이 했는지도 볼 수 있는데 구위불, 현레뷰 이곳에서 800만 원어치로 단일 체험단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네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얼마나 체험단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체크하다 보면 볼 때마다 나름 재미있어요. 이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은승기님께서 유튜브에 노래 한 곡 해달라고 신청하셔서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조금만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진짜 끝.